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공부는 물권법의 204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여기 공부할 거죠. 물권적 청구권, 이거 중요한 거니까 별표세요, 별표. 물권적 청구권.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토지,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불법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건물은 을 거죠.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죠. 을 거죠. 건물의 소유권은. 그러면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 청구를 못 하죠. 왜? 건물의 소유권은 을 거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퇴거 청구권 없다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퇴거 청구권 없다라는 거.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불법으로 건축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의 건축물에 의해서 갑의 토지에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권이,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철거 청구권은 인정되죠. 철거 청구권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철거 청구권이라는 것은 방해물의 제거 청구권이죠.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토지를 지금 을이 점거하고 있잖아요. 토지의 명도 청구, 토지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죠. 인도 청구권도 있다라는 거. 을이 토지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도 청구권이 뭐냐?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 자, 토지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으니까, 물권을 침해받고 있으니까 이자가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자죠.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에 기해서 나오는 청구권이다. 그러면 청구권자는 반드시 물권자에 아니어도 돼요.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죠.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죠. 이게 청구권자가 되죠. 물권이 없으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먹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갑은 지금 현재 소유권자예요? 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갑은 이런 권리를 행사 못하죠. 현재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건물이 철거되는데 비용이 부담되는데 그 비용,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라고 판결 내리죠.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은 누구냐? 이자가 청구권자라고 그랬어. 갑이. 이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 현재 물권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자가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침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철거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냐, 고의과실이 없어도 되는 거냐?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그러죠.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었더라도 행사할 수 있죠. 이 을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 이 땅이 자기 땅인지만 알아. 자기가 매입한 땅인지만 알아. 경계점을 잘못 알아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을은 선의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갑은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땅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내 땅인지 알았다 이러면은 철거 청구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갑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행사한다.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사한다. 없어도. 근데 고의과실에 의해서 침해를 받다 보니까 손해까지도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병존이 가능하죠. 병행, 같이 행사할 수 있죠. 건물의 철거 청구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의 철거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왜? 을이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갑은 자기 토지를 사용을 못하게 됐잖아.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해요, 안 해요? 또 이거 건물 철거해준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미등기 매수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자가 저음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갑은 이 건물을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하냐? 이게 문제죠. 을한테 해야 하냐? 병한테 해야 하냐? 현재 침해자가 누구냐? 자, 상대방이 현재 침해자가 상대방이라고 그랬어요.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침해자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죠. 이 사람이 현재 침해자예요. 그러면 현재 침해자가 상대방이라고 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해야 한다는 거.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한다는 거. 을한테 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리죠. 왜? 을은 지금 현재 침해자예요. 과거의 침해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팔아먹었으면 과거의 침해자가 된 거죠. 현재 침해자가 상대방이라고 했어요. 현재 침해자는 병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현재 침해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건물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요. 건물의 임대차. 건물의 임대차다. 그래서 이 이자가 병이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춰놨더라. 자, 우리 주택 임차권일 때는 입주와 주민등록이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춰놨잖아요. 갖춰놨더라. 그랬을 때 이게 임대인인데 건물의 철거 청구는 임대인한테 해야 하냐 임차인한테 해야 하냐 이게 문제죠. 자, 건물의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자한테 철거 청구해야 하는 거예요. 소유자. 그러면 철거 청구 상대방은 임대인이다 이겁니다. 철거 청구 상대방은 정부는 임대인에게 정부권 행사가 임대인한테 해야죠. 건물의 철거 청구는 임차인한테 해야 한다, 임대인한테 해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니까. 그러면 임차인한테 당신 건물에서 나가주시오라는 퇴거 청구할 수 있냐?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은 대항 요건을 갖춰놨다면서요. 그래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왜?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니까.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니까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임차인한테는 무엇이 가능해요? 퇴거 청구. 철거 청구를 못해. 근데 임대인한테는 퇴거 청구 못 하죠.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퇴거 청구 못 한다겠죠. 그 대신 무엇은 할 수 있다?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다. 반대죠. 임대인한테는 퇴거 청구 못 합니다. 그러면 철거 청구는 가능해요.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니까. 그렇지만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가 가능해요. 철거 청구 상대방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라. 현 문제가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계속 이걸로 두드려 패고 있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 읽어볼까요? 물권은 절대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의 제거,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자,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다.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미줄치하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또 손해 발생이 요구되나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이 요구되지 않는다 써있죠. 이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그러지만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은 고의과실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 205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은 종료다 해갖고 여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A번 별표해 놓으세요. A번. 거기 A번 기억번에 A, B 있잖아요. A번 별표했어요? 시험 문제 한 6번 나왔죠. 자,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A번의 세 번째 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는데 그게 누구냐? 미등기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 자, 취득 시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다 상대방 아니다. 상대방 아니다. 이것 좀 잘 기억하세요. 특히 여기 미등기 매수인 동그라미 치고 여기 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 동그라미 치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세 사람이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미등기 매수인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 취득 시 완성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세 사람이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이 사람들한테는 행사 못한다는 거. 특히 이것 좀 보세요. 자, 특히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이 토지가 갑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근데 을이 샀어요. 샀는데 아직도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 미등기야. 미등기 매수인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지금 갑에게 있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안 생겼죠. 우리 매매로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생기려면 매수인에게 등기가 돼야 한다는 거 알죠?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안 생겼어요. 소유권은 지금 매도인에게 있는 거야.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이 미등기 매수인한테 행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있단다면은 지가 팔아먹고 지가 반환받을 수 있는 꼴이 되잖아.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어요. 그래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점유할 권리, 권한이 있는 자죠. 자격이 있는 자죠. 정당하게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이 을한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미등기 매수인이란 말이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거.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 행위를 한 거예요. 다시 팔아먹는 걸 전매 행위라고 그러죠. 이 자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다시 취득한 자. 그러면 이 전득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한다겠는데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이 병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은 미등기 매수인한테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하지만 그 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한테도 행사 못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상 자격. 법률상 원인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사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직 소유권은 취득 못했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한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니까요. 주의하시라고 해요. 그 미등기 매수인이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우리 건물의 철거 청구. 이게 바로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는 거. 여기 디귿번. 자, 뒷장이 넘어갑니다.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예방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방해받고 있다.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을 때 거기 두 번째 줄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의 담보를 청구할 권리다. 또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또는이란 얘기는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거.
자,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함께. 3번 나왔죠. 함께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함께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 선택이란 얘기예요. 또는이란 얘기는 함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함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함께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다. 반환 및 손해배상. 이게 바로 함께란 얘기예요. 및이란 얘기는 병행, 같이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밋이라고 나오면은, 근데 방해, 예방 또는 손해의 담보 제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는이라고 나오면은 병행이다, 선택이다. 선택. 예방이나 손해의 담보 제공 하나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같이 행사할 수 있고. 오케이? 이해 갑니까? 밋이라는 말과 또는이라는 말은 구별을 하는 거.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걸 얘기했고, 여기 207페이지 다른 물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해갖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준용 규정이 있는데 여기 점유권에는 따로 규정돼 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 그다음에 여기 기억번에요. 기억번의 두 번째 줄에 지역권과 저당권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지역권과 저당권이라는 말 찾았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지역권과 저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고 뭔만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예방 청구권만 있어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써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아냐면 올려서 물어봐요.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색칠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색칠하세요.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시험지 참 잘 나와요.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해요.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요. 유치권이 소멸해지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만 인정될 뿐이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여기 디귿번의 두 번째 줄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밑줄 치야죠. 대항력을 갖췄어요. 등기가 됐다든가 우리 주택임차권이나 상가임차권에 입주자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밑에 줄에 밑줄 쳐야죠. 물권이 이전 소멸되면은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함께 이전 소멸한다.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물건이 이전 소멸되면은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한다는 거. 뒷장에 넘어가서 자, 여기 3번에 동그라미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밑줄 쳐야죠.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이 항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났더라도 소멸시에 안 걸립니다. 비용부담 문제다. 동그라미 4번에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이 여기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 행사 비용부담, 철거 비용부담, 건물의 철거 비용부담 누가 부담한다? 언제나 상대방.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 설명했는데 대표 예제 문제 확인 사살 들어갑시다.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 토지에, 가부 토지에, 가부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얘기죠.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고 현재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거. 갑은 지금 을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무단으로 건축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건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 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토지의 인도 청구, 토지의 반환 청구 할 수 있죠? 을을 상대로.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여기. 건물의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건물은 을 거니까 지가 사용해라 말아라 못 오죠. 지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임차인이에요, 아니에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퇴거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는 못 오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 맞고.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해서 인도해 줬어요. 여기. 을이 이 정한테 건물을 팔았어. 근데 미등기 매수인이야.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예요, 아니에요?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죠? 그러면 이 갑은 을한테 철거 청구해야 한다. 미등기 매수인 정한테 철거 청구해야 한다. 정한테 철거 청구해야죠? 지금 정한테 팔아먹었다고 했으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았네.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 자,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와.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답이 나야 나 하는 거구나. 오케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권 변동이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물권 변동. 여기 211페이지에 물권 변동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눠지죠. 거기에 법률 행위의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야죠. 동그라미 2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해서는 인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나 인도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매가 법률 행위잖아요. 매매에 의해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해야 생긴다. 등기 안 해도 생긴다. 등기해야. 그러면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어요. 소유권 변동이 생기려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명의로 등기해내야 하니까. 오케이? 이해가 합니까? 그걸 얘기했죠. 그렇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야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부터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 없어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상속인에게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여기도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야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나 인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하나 예의가 딱 하나 있어. 취득시효. 거기 취득시효에다 동그라미 쳐죠. 취득시효에 의해서는 등기해야만이 권리의 취득이 인정돼요. 점유부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합니다. 이거 예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예의가 하나도 없어. 법률 행위에서는. 그렇지만 법률의 규정에서는 등기 없어도 된다기는데 취득시효는 등기해야만이 취득해요. 그게 예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법률 행위냐,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이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이거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부동산의 물권은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죠? 동산은 인도가 필요하고. 법률의 규정은 이거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이겁니다. 등기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만은 예의가 딱 여기는 예의가 없어. 여기는 모두 다 등기해야 해요. 등기 없어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생기는 예의는 한 개도 없어. 그렇지만 여기는 예의가 딱 하나 있어. 하나밖에 없어. 점유 취득시효. 오케이. 그걸 얘기해요. 점유 취득시효는 이거 20년 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그렇죠.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인데도 등기가 필요 없다겠는데 이거 하나는 등기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거 하나는 등기해야 해요. 오케이? 자, 이건 딱 예의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예의도 없고 조심하라는 거.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구별을 자르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물권 변동 후 공시제도다 해갖고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212페이지 제일 위에 공시방법. 부동산에서는 등기, 그 다음에 동산에서는 점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등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임목등기부를 창설할 수 있죠? 임목등기. 그 다음에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은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우리 부동산, 독립한 소유권 인정되는 부동산이다 해서 5가지 얘기해 줬잖아. 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정리해 줬죠? 그래서 명인방법이라는 수목집단과 미분리과실은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제도가 있다는 거. 자, 우리 여기 2번에 1번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는 말이 있죠? 거기를 찾으세요. 지금 양가로 2번에 입법주의 밑에 1번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는 말 찾았어요? 거기 읽어볼까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은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간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다. 법률 행위에 의한 우리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다 이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안 갖춰야 한다.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이걸 형식주의라고 해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해야 하고, 이거 내 것이다, 이 토지는 내 것이다라고 제3자한테 주장을 해도 을 앞으로 등기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 해요. 등기하지 않으면은 자기 거라고 주장 못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생기지도 않는 거고 제3자한테도 물권 변동을 주장하지 못해요. 등기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입했으면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등기 안 하면은 여러분들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오케이? 이해 갔죠? 자, 우리 213페이지 공신의 원칙이다. 그러면 공시된 것을 신뢰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제일 밑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동산 점유에 대한 공신력만 인정하고 있다. 자, 부동산 등기가 불법 등기야. 그걸 믿고 샀더라도 믿은 사람은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 원인 없는 등기, 불법 등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갑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걸 팔아먹었어. 을한테. 그러면 을은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갑 건지만 믿고 샀어. 그래서 이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 취득하냐 이겁니다. 못하죠. 등기 후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을도 취득을 못하죠.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보장을 받는다, 못 받는다. 무효인 등기일 때는 국가가 보장을 못 해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죠. 그렇죠? 이해갑니까? 그렇다는 거. 그런데 이제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에 해당될 때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매매해서 가장매매에 의한 가장매수인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러면 이거 을 것이다, 갑 것이다? 갑 거예요. 갑은 언제든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팔아먹어 버렸네. 그러면 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선의일 때는 유효하게 취득하죠.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샀더라도 선의 악이 누구든지 보호를 못 받는 게 원칙인데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이라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이라는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의 특별 규정이 어디가 여러분들 어디 좀 정리할 공간이 없나?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디다 정리했어요. 5개 써드릴 테니까. 자, 여기 뭐 214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정리하든가 5개 써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제3자의 보호규정이라고 그래요. 등기를 믿고 샀다 했을 때 원칙은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라도 취득을 못해. 그렇지만 제3자의 보호규정에 해당되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보호가 돼. 이 사람들은 무효인 등기라도 그걸 믿고 산 사람은 보호를 해줘. 그게 개별 규정이 있죠. 제3자의 보호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5개예요. 5개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5문제가 나와버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암기해요. 5개. 자, 우리 이미 공부했어. 민법 107조에서 110조. 우리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죠. 비진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걸 얘기하죠. 무효 취소는 이걸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무효 취소, 등기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그걸 모르고 있는 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민법 548조. 548조를 보면은 계약의 해제를 가지고는 제3자의 보호규정이라고 나와요. 계약의 해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의 제3자라고 나왔어. 선의자가 빠졌어. 그러면 선의든 악의든 다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제3자라고만 나왔으면은 악의도 포함돼요. 악의도. 그 다음에 3번째. 우리 이제 판례로 인정하는 거죠. 판례에서, 계약의 해체 후, 취소 후, 해제 후에 생긴, 계약이 해제됐다든가 취소된 후에 생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그러죠. 여기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네 번째. 부동산 실명법, 부실법이라고 그러죠. 부실법,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상에 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맡고 있는 수탁자의 처분 팔아먹어버렸어. 명의수탁자가 팔아먹었어요. 명의수탁자 것이 아닌데 이게.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근데 이 제3자가 보호가 되죠. 여기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취득하죠. 수탁자가 다 팔아먹어버렸을 때. 자, 5번째. 가등기담보법. 네. 양도담보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먹었어요. 담보권자의 처분, 매각, 처분이라고 합시다. 팔아먹었어요. 그랬을 때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죠. 선의 제3자는 취득하죠. 이 5가지.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뭐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와.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럼 무효인 등기일 때 그걸 모르고 샀더라도 보장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를 못 받아. 취득을 못 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등기만 믿고 샀어. 그래도 취득을 못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개별 규정에 따라서 이러이런 무효, 이러이런 해제, 뭐 이러이런 무효를 가지고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별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의해서는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그걸 믿고 산 사람은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득한다 못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게 다 나오죠. 엄청 중요한 거죠.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실명법.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맡겨놨는데 수탁자가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면 악의의 제3자라도 취득한다는 거. 악이라고 나와. 그걸 알고 샀더라도 취득해요. 오케이? 5가지.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어디다가. 잘 써놨어요? 그 써놓기만 하면 안 돼. 암기해야 해요. 저거 암기해야 해요. 특히 뭘 암기해야 하냐? 이걸 암기해야 해요. 이거 암기해야 해요. 이거 누구만 보호가 되는 건가? 이걸 알아야 해요. 거꾸로 악이라고 써놔버려갖고 악의는 보호가 안 되는 경우는 악이라고 써놓으면 틀리죠. 오케이?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게 3가지고 악의까지도 보호가 되는 게 2가지네.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게 3가지고. 동그라미 쳤어요? 자,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214페이지 물권행위다. 물권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러죠. 물권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다. 여기에 215페이지 물권행위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216페이지에 3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은 물권 변동이다. 거기 조문 밑에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서 나오죠. 근데 그 밑에 4번째 줄에 그러나 점유권과 유치권은 거기다 필자죠. 4번째 줄. 그러나 점유권과 유치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할지라도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할 길이 없죠. 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217페이지. 1번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다. 이것 좀 별표해 놓으세요. 1번에. 자, 1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 자, 봅시다. 이거 뭔 얘기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5억 원에 팔고자 하는 청약 의사표시를 했어요. 좋은 가격이야. 자기가 사고 싶어. 그러면 5억 원에 내가 사겠다. 청약과 승낙과 합의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된 행위가 돼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 계약에 약속된 날짜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언제까지 이전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보고 등기를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이전의 합의가 물권 변동의 합의라고 보는 거죠. 물권적 합의라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져서 이게 물권 변동이 생기게 되는 법률 행위라는 얘기예요. 이걸 물권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권 변동이 생기게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원인된 것은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까 이게 생긴 거잖아. 이걸 채권 행위라고 그래요. 물권 행위, 원인된 행위를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고 의무 부담 행위가 바로 채권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 채권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럼 원인된 관계가 실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실효. 소멸했다는 얘기죠. 실효라는 말은. 그러면 물권 변동까지도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만 알아주시면 돼요.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죠. 유인성선으로 원인된 관계의 실효가 되면은 물권 변동도 영향을 받는다. 영향받는다.
영향받는다는 얘기는 물권 변동도 실효화된다는 얘기죠. 요인성설에 의하면. 그러면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갔는데 이 매매계약이 모의화되면은 등기도 모의화된다. 이것도 모의화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갑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갑에게 있다. 그럼 원인된 관계가 무효 취소되면은 이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 당연 복귀. 누구에게? 전 소유자에게. 등기해야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갑 것이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도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지 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갑은 이 말소등기 청구권을 원인관계의 실효에 의한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을한테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든가 또는 자기 거니까 진정명의의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전등기 청구권. 생기죠. 이게 지금 다 소유권에 기해서 생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이게. 물권적 방해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두 가지 말소등기 청구권이든 이전등기 청구권이든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소유권에 기해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대상 아니다. 소멸시 안 걸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물권적 청구권이고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말소등기 청구권이든 이전등기 청구권이든 을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이 노란 글씨가 잘 나온다는 얘기. 노란 글씨.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그려준 거고 그게 읽어볼까요? 채권행위, 실효, 원인, 무효, 취소, 해제가 있으면은 물권행위는 유효한데 이 채권행위가 실효됨으로써 물권의 등기,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하는지 여부다. 학설은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거기서부터 빛을 치세요. 판례는 유인론 입장에서 유인성 입장에서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은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면 거기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복귀되고 거기다 색칠을 하세요. 등기해야 복귀된다. 등기 없이도 복귀된다.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하게 복귀된다. 등기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건 용익물권이죠. 거기 용익물권 동그라미 딱 쳐놓았어요. 첫 번째 줄에. 용익물권은 세 가지라는 거 알죠?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용익물권 첫 번째 줄 못 찾았어요? 찾았죠?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것은 무슨 물권만 소멸시효 완성이다? 용익물권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 완성이 돼요. 그 다른 물권은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두 번째 줄에 등기 없이도 이 부동산의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는 거.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에 취득시효.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민법 187조 예의로서 이건 등기해야 물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거. 자, 물권의 포기다.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법률행위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되려면 다 등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렇죠. 거기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그러면 물권의 포기 거기다가 그 여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써놓으세요. 많이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나온다면은.
공유 지분 후 포기나 합유 지분 후 포기. 이거 다 등기해야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된다. 등기해야 소멸원의 효과가 생깁니다. 공유 지분 후 포기나 합유 지분 후 포기. 이게 다 법률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라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법률 행위에서는 등기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 소멸입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다른 합유자에게 이전 등기가 돼야만이 소멸합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의한 등기 요건이다 해갖고요. 우리 등기 형식적 유효 요건, 등기가 돼야죠. 등기부에 형식적 유효 요건인데 여기에서 밑줄 치야겠네요. 자, 밑에 세 번째 줄에 등기는 밑에 세 번째 줄 물권 변동 후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거기다 밑줄하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등기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그 등기에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말소됐다라도 등기가 지워졌어요.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권리는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하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자, 219페이지. 이중으로 격리된 소유권 보전 등기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알 필요 없이 거기다 가로쳐 놓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무슨 등기가 유효하다? 선등기라는 얘기는 먼저 한 등기. 이중으로 됐어. 등기부가 이중으로 창설이 됐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럼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오케이? 뒷장이 넘어가서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이다 해서 우리 등기가 유효하려면 형식적 유효 요건도 갖춰져야지만 실체 관계가 맞이하죠. 그 권리자 명의로 그 권리 등기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등기가 유효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221페이지에 A번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별표해야죠. 별표.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읽어봐도 되는 것은요. 별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 거고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별표하는 거, 밑줄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리해야죠. 자, 우리 봅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뭔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과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어. 이걸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등기가 직접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생략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은 등기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또 팔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잖아. 그런데 아무 세원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법에서 이걸 금지시키고 있어요. 금지 규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위반 시 처벌 규정.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케이? 물론 세금도 몽창 다 두드려 패죠. 이런 걸 위반하면. 그러면 이렇게 위반했는데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병은 취득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잖아. 취득한다는 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하죠.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생겨버리죠. 왜 그러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지만 단속 규정 위반 행위는 처벌 규정이 있을 뿐이지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그럽니다. 우리 포장마차에서 여러분들 가끔 소주 한 잔
사 드시는 경우. 그럼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야. 그래도 그 판매 행위는 사법상 행위는 유의해요, 안 해요? 그 매매 행위는 유의하죠? 그런 것들이 말하는 거죠. 제재를 받을 뿐이죠. 우리 단속반에 적발이 되면은. 오케이? 그런 거죠. 아무튼간 유의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병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생기냐 이거죠.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되도록 합의 시에는 최종 매수인이 병이죠.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과 갑과는 어떤 법률 관계가 없잖아. 갑한테 등기 넘겨줘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안 생기잖아.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합의가 되면은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과 병 간에 매매 계약을 맺은 걸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지 법률 관계가 둘이 법률 관계를 맺은 건 아니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합의가. 그러면 합의가 됐을 때 잘 들어요. 합의가 됐을 때 3자 간에 합의가 됐어.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 거냐 그대로 존속하냐.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병도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었고.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병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을의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 거냐 이겁니다. 안 없어진다는 거. 을의 등기 청구권은 없어졌다. 여전히 존속한다. 여전히 존속하죠. 그러면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합의 없는 경우에는 이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이 최종 매수인은 대의 행사만 가는 거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의 대의 행사가 인정되죠. 대의 행사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죠?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걸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 못하지만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채권자니까 을한테는 을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걸 대의 행사라고 하죠. 그럼 직접적인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대의 행사만 인정된다. 대의 행사만. 합의가 없을 때. 근데 이제 재밌어요. 합의가 없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완료가 돼버렸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된 경우, 등기된 경우, 완료가 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죠.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왜 유효하냐?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권리자 명의로 권리가 등기가 되면 실체 관계가 일치되는 등기죠.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됐든가 상관없이 그 등기는 유효해요.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합의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오케이? 그런데 세 번째.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어떤 경우도 무효죠. 어떤 경우도 무효란 얘기는 3자 간에 합의가 됐어. 잘 들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각각 병간의 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넘어갔네. 그래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도 안 돼. 왜 그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이게 허용이 된다면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소관청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놓은 건데 그 규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허용이 안 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네 번째. 자, 우리 이 봅시다. 우리 중간 대금의, 중간 매매 대금의 인상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해주기로 하면서 인상 약정 시에는 이 대금 지급 시까지, 인상된 대금 지급 시까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최종 매수인에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1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2달 만에 2억 원에 팔아먹고 그러고 등기를 넘겨두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네. 그랬을 때 이거 갑이 2달 만에 더블로 받아먹었다는 걸 알으면 뚜껑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니까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반타작 하기로 합시다. 당신도 이익 보고 나도 5천 더 올려서 그러면 내가 병으로 등기 넘겨주기로 하겠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뢰 입장일 때 예스 해야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겠어요? 빨리 예스 해야죠. 빨리 예스 해야죠. 오케이? 이거 예스 노 하면은 그나마 5천도 못 벌어 먹잖아. 양도 도둑세만 해도 1년 만에 팔아먹으려면은 52%인가 얼마가 기잖아. 거기다가 10% 저기가 올라간다면서 1년 이내에서는 42%에다가 10% 해갖고 50%인가 얼마 이렇게 붙는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빼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더블로 받아먹었더라도. 그러니까 날 가눠먹자 했을 때 이게 인상된 대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상된 대금을 갑이 받을 때까지는 갑은 병한테도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한테도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어야죠, 당연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겠죠? 인상된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해갑니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 줬어요. 양도. 그러면 이 채권 양도 통지만 갖고는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걸 통지라고 그래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채무자가 누구냐면은 최초 매도인 갑이죠. 승낙 이 세 가지가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양수인에게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죠. 이게 없단다면은 갑이 승낙이라는 말이 없단다면은 통지만 갖고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걸 아냐면 시험 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죠. 이걸 아냐면 알겠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읽어가면서 이제 밑줄 칠까요? 등기 유효성이다 해갖고요. 여기에 그 등기 유효성의 네 번째 줄. 자, 우리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며 찾았어요? 그 밑에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이루어졌을 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은 이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돼버렸어. 그러면은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거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제일 밑에 줄에 무효로 한다. 무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제일 밑에 줄에. 그건 뭐다? 3자 간의 합의 아니라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간단해요. 어떤 경우도 안 돼요. 오케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뒷장이 넘어가서 제일 위에 줄에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써있죠. 이거죠 이거.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최종 매수인에게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합의가 있었다 하면 중간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지 여부다. 소극이란 얘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합의가 됐더라도 이거죠, 이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판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판례. 인상대금의 미지급 시에 소유권 이전의 거절 여부다. 적극이란 얘기네. 여기. 인상된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미지급 시까지는 나 등기 못 넘겨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최종 매수인한테도 거절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3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없는 에다 동그라미 쳐줘. 없는. 아까는 있는 에다 동그라미 쳤잖아. 여기는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권의 행사가 된다. 대의 행사만 가능하다. 대의 행사만. 대의 청구만 가능하다 써 있잖아요. 직접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지금 두 번째 판례 박스 바로 밑에입니다. 두 번째 판례 박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판례 박스에 자, 채권, 등기 청구권은 이전,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해갖고요. 여기에, 그 밑에 최종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두 번째 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두 번째 줄에 미술 쳤어요? 이거죠, 이거. 최종 양도인, 최초 양도인, 갑이죠, 갑.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 양도 통지만 갖고는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동의해야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써 있죠? 거기 최초 양도인은 양도에 대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다 공부가 됐어요. 우리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보고 10분간 쉬어볼까요? 자, 우리 대표 예제 문제 223페이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을은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했다. 옳은 거 이거죠.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다.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 안 걸리는데 이걸 다시 전매해서 점유를 승계해줬더라도 역시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 그럽니다. 조금 이따 우리 판례 나올 겁니다. 그거 별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래요. 확인해 볼까요? 1번 판례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요. 뒤에 나오는 판례 지금 아직 안 나와요. 여기거든요. 여기 234페이지. 234페이지 판례 박스에 1, 2, 3번 있잖아요. 2번 판례. 2번 판례 읽어볼까요?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사용 수익하다가 부동산을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줬을 경우 제일 끝에 읽어볼까요?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 사람이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게 1번 판례인데 이 사람이 사용하다가 다시 미등기 전매해서 점유를 이쪽으로 넘겨줬어. 그러면 이 사람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 판례예요. 그 판례를 지금 여러분들 확인 사살 해드린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판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드린 거예요. 문제 1번 해결됐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갑에서 직접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갑을병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자, 직접 이전 등기가 됐는데 합의가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요. 그 등기는 유효해요. 유효하죠. 그러면 2번도 틀렸죠.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그랬죠. 등기가 경료되면은 2번도 틀렸고 3번. 만약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했다면은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통지만 갖고는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3번도 틀렸네. 뭐가 있어야 한다? 여기 이걸 물어본 거야. 갑의 승낙. 최초 양도인의 승낙. 오케이?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한 갑을병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합의가 없어도 뭐 할 수는 있다?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맞았네 4번. 4번 맞았죠? 5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어떤 경우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하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근데 유효하다 써있네? 그러면 5번 틀렸잖아요.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 맞은 거죠?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해볼 만하죠? 자, 우리 조금 1시간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우리 설명이 들어갑니다. 요거 효문지 곧잘 잘 나옵니다. 특히 이거 합의가 됐냐 안 됐냐 뭐 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